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가 뭐 한국뿐 아니라 한국은 이제 재판에 들어갔고요. 예, 미국도 곧 재판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여기저기 소송이 열리고 있고, 미국도 시끄럽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네. 국토본 다시 말해서 거기 저 사무총장으로도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고 4.15 부정선거 변호사 연대에도 참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 선거부터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지금 좀 돼가고 있나요? 4.15 부정선거 재판. 네, 지난 10월 23일 날, 네.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고요. 예. 그 자리에서 재판부는, 제대로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네. 11월 9일 재검표 일정을 제안했었습니다. 예. 피고와 좀 교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증거 조사들이 있고, 예. 그런 증거 조사들이 병행되지 못하고 단순히 종이 숫자만을 세는 네. 그런 재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증거 조사를 그럼 해 나가자라고 하면서 네. 기일은 그와 맞추어서 다시 한번 잡자고 그날을 마쳤습니다. 네. 기일을. 실질적인 그랬는데, 증거 예, 조사가 이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거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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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후로 네. 벌써 한 3주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그 사이에 네. 전향적인 어떤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네. 그 주심 대법관인 김상환 대법관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겁니다. 네. 하나 진행된 것이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 사실조회 보내는 거. 그거 하나 이루어졌는데 네. 그나마도 우정사업본부가 무시하고 답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뒤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셈이 돼버린 거죠. 네. 증거조사에 있어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던 디지털 전산 장비에 대한 감정, 전자개표기라든지 개수기라든지 이런 부분요. 네. 그리고 QR 코드에 대해서는 생성 원리, 발급 원리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야 네. 재검표 시에 QR 코드를 다시 일련 번호로 재생해서 네.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때 딴 말을 못 하게 되니까 네. 이제 선행해서 그걸 확정할 필요가 있다, 기준을.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네. 그걸 진행해 가기로 했는데 역시 그 뒤로 완전히 이제 단절된 거죠. 또 단절이야. 예. 그래서 지금 11월 9일 날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지만 네. 계속 이런 태도라면 다시 국민들이 우리 강한 정말 저항으로 네. 이 대법원의 지금 직무유기적인 네.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사태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트럼프가 참 굉장히 말하자면 스마트하다고 그럴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말하자면 플랜을 짰는데, 네. 1단계가 이제 이제 이렇게 뭡니까? 지금 재투표 이런 거 말하자면 재검표. 재검표 하는 거. 네. 이게 이제 주장하고 2단계가 법적인 싸움 스프링 코트까지 가는 거. 네네. 그다음에 3단계는 지금 도태우 변호사 얘기한 대로 국민과 함께 이제 거리 투쟁이든 하여튼 혁명이든 뒤집어 엎는 것까지 이렇게 플랜을 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뭔가 이걸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공화당의 이제 유력 정치인들도 트럼프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고, 그렇죠. 펜스 부통령도 지금 이거 승복하면 안 된다. 네. 이거 법적으로 이거 가려야 된다. 민주주의 찾아야 된다. 그러고 뭡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선거 그렇죠. 불복에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 아무 근거 없이 불복이라기보단 이 사람들은 그러게 합법적인 생각. 우리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지금 선거를 볼 때 이제 이거 간단치 않아 보이죠?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승리의 길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말씀하신 것처럼 3단계 스마트하고 치밀하게 네. 대비가 있게 된 연유는 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먼저 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반면교사로 우리가 네네네. 제공을 해준 거네요. 예. 예, 이미 그 6개월 전, 물론 대한민국의 4.15 총선이 있기 전부터도 네. 중국 공산당의 외국에 대한 개입은 널리 알려져 있었고, 특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겠지만 네. 4.15 총선 이후에 그게 너무나 노골화되었고 네. 그게 증거도 나타나고 많은 큰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그 미국의 그 아주 뭐랄까요, 책임감 있고 신중한 분들은 이미 한국의 예를 보면서 네. 저 그 부정한 또 불의한 세력이 네. 미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뭐 정보기관이 감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네. 그게 준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우리의 추미애하고는 정반대로 법무부 장관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그렇죠. 지시했고요. 수사가 중요하거든요. 네. FBI도 이제 수사에 들어가 착수했고 네. 이런데 우리하고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우리는 뭉개고 네. 있는데 저기는 두 지금 가지 면에서 네. 반대죠.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지금 검사처럼 책임감 있는 기관들이 아까 말씀하신 네. 그 공화당 같은 정당, 심지어는 민주당원 중에도 양심적인 하원 의원이 선거에 대한 합법적인 공정성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발언할 정도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법원, 선관위원 또 그 양심선언 내부 고발자들이 줄을 잇고 네. 그러고 있는 그런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언론은 물론 메인스트림이죠. 그렇죠. 절뚝발이 그런 언론들이 많지만 언론도 다 죽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도 그런 상황인데 그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정당은 정당대로 하지 않고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하지 않고 법원은 법원대로 하지 않고 검찰은 검찰대로 하지 않고 모두 남이 해주기를 그냥 네. 아니면은 뭐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하고 묵살하고 네. 그렇게 된 게 하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측면은 이게 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더러 네. 항상 증거를 가져와라 그럽니다. 네. 그런데 소위 국민수사대란 이름으로 눈물겹게 쓰레기를 뒤져서 조각을 이어붙이고 한 게 우리 아닙니까? 네. 그리고 증거는 뭐 차고 넘치잖아요. 그건 다 증거자료. 네. 그런데 그 이상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 말이 맞지도 않지만 만일 그 어떤 강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네. 상황이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뭐 저들이 이제 뭉개면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보고 뭉갰는데 미국에서 법정 싸움으로 가서 미국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부통령이라든지 국무장관도 선거 불복에 힘을 싣고 법정 투쟁에 나서고 이것도 FBI 수사하고 이런 게 말하자면 역으로 뒤늦게 반면교사로 미국에서 막 터지고 이러면은 여기서도 더 이상 뭉갤 수 없이 수사가 들어가고 검찰에서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야 이거 더 이상 뭉개다 큰일 나겠다. 역으로 역풍이 불어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저는 중요한 그 고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동으로 검찰과 법원을 태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네. 자동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가 가장 최상의 경우 우리의 희망에서 네. 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미국의 경우도 일말의 변수가 우리 희망대로 최상으로 안 펼쳐지는 그럴 수도 그렇다 해도 있으니까. 저는 희망을 버리지는 않는데요. 네. 그러나 어쨌든 미국에서 상황이 잘 펼쳐졌을 때 부정선거를 네. 잘 가리고 네. 그러면 그렇다 해도 심지어 한국의 법원과 검찰이 자동으로 자기 태도를 바꿀 거라고 저는 잘 기대하지 않고요.
그 중요한 고리가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바로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아, 이거 맨날 국민이 네. 나서라 그래서 얼마나 나섰어요. 그런데 이거 맨날 국민에다가만 기대를 네. 하면 국민들은 네. 참 이거 뭐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이거 어떻게 좀 뭐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나섰으면 이제 네. 뭔가 이제 네. 해결의 길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할 때 네. 이게 결국은 미국과 우리의 차이에서 네. 물론 축적된 제도와 그 기반의 튼튼함이 있지만 네. 그 축적된 제도나 기반의 튼튼함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그 네. 국민들이 노력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적처럼 그 자유민주주의제도 보통선거제도를 그냥 건국대 꿀꺽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건 뭐 서구 국가에서 내노라는 국가들이 수백 년 싸워서 쟁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린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선물처럼 받았어요. 네. 그러나 물론 6.25를 거치면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지켰죠.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 그 제도 귀한 것을 제대로 살리자면 네.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나 미국의 이 상황은요,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까지 그 분발하는 것에 비해서는 저는 엄청난 용기를 준다고 봐요. 아, 그렇겠죠. 용기와 방향성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국민들 지금 먹고 살기도 피곤하고 아무 힘없는 맨손에 우리 국민들 보러 다 하라 해. 너무하다. 네. 그런 말씀 맞는데 그러나 미국의 지금 변화된 상황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희망적으로 전개됐을 때는 이제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나설 때 그건 뭐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전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건국되는 과정에 남의 힘으로 꿀꺽 진짜 자유민주 체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노력을 많이 했다. 6.25 사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이제 절체절명에 피 흘리는 노력을 해야 될 위기자 기회예요.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켜야 되는데 미국도 이번 부정선거에 트럼프만 싸우는 게 아니라 뭐 공화당도 그렇고 유력 정치인도 그렇고 일부 로컬 신문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국민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각 곳에서 막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그럼요. 시위가 네. 이런 식으로 미국의 국민들도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들고 일어나야 돼. 물론 이제 블랙 전사들 특히 국토본을 중심으로 이제 1인 시위 등 블랙 시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대규모로 일어나야 되는데 매주 토요일 날 그 대법원 앞에 집회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지난주에도 했고 네. 이번 주에도 2시에 2시에 시작합니다. 대법원 네네. 어디입니까? 장소가 서초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있습니다. 네, 서초역 8번 출구 2시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제 힘을 보여주면요.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일어났고 미국의 국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보태 주시기 바라고요. 예, 도태우 변호사는 이제 국토본의 이제 사무총장을 이끌고 계시는데 어떻게 뭐 이제 어려운 싸움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희망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난 한 일주일간요. 네. 저는 뭐 대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되는데 네. 사실 저희가 그 모든 제도권이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 네. 참 맨손의 투쟁을 벌이고 있을 때 네. 일말에 우리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역사에 보면 항상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네, 그렇죠. 그 앞을 개척한다 역사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큰 방향을 보고 믿고 나아가자 하면서 왔는데요. 네. 그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대형의 부정선거가 터지고 또 거기에 굴하지 않고 트럼프가 아주 볼때처럼 반격을 하면서 오히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을 제압할 정도로 예. 지금 사태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 일주일간의 대역사를 예. 글쎄 예상할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요. 이 정도로 미국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지. 네. 트럼프 혼자 땡깡 부리는 수준이라고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네. 예. 아,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 막연히 네. 그냥 느끼던 역사의 어떤 그 섭리라면 섭리고 역사의 어떤 우연이라면 우연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 예. 그래서 그 계기를 우리가 절대 붙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역사에 이런 순간이 나타날 때 그때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 놓치면 예, 또 예, 이거 안 돼. 예, 그런데 이때 그것도 역사의 그 말하는 필연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처럼 민경욱 대표가 또 지금 네. 워싱턴에 가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뭐 우연히 간 게 아니라 이게 다 계획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역사의 필연과 맞물려서 네네. 이게 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네, 백악관의 맞습니다. 자료를 중요한 자료를 건네주고 백악관과 소통하면서 트럼프 팀과 이제 합동 작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열심히 좀 싸워주시길 바라고요. 국민도 같이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고지가 다 보이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도태우 네. 변호사였습니다. 네. 야, 역사 일주일간의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일어났고요. 트럼프뿐만 아닙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예. 그러니까 뭐 1, 2, 3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냥 트럼프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법무부에서 수사 지휘시키고, 예. 조달청에서는 인수인계, 대통령 인수인계 무슨 소리야? 인수인계 누가 인수인계 안 받아 이러고선 조달청에서 들고 일어났죠. 공화당 자체에서 미국 공화당이 어떤 데입니까? 우리나라 무슨 이 국민의힘 같이 이런 조무래기 당이 아니에요. 그 역사가 어떻게 된 데인데 거기서 뭔 얘기야 이거? 야 부정선거야 이거. 이러고 나섰잖아요. 이거. 그리고 언론들도 나서고 있고 우리 같은 그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이런 언론들 부정선거에 입다더 야당 입다더 당선된 놈들 입다더 예라이 아유 아닙니다. 일주일간에 도태우 변호사 말대로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역사의 필연. 고지가 이때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2시에 대법원 앞에서 집회하고요. 또 저녁마다 각자 1인 시위하는 동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포기하지 맙시다.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